결산은 분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가지금 정산 내역서를 줬네요. 그리고 기말 현재 아직까지 반영되지 아니했다 하면서 관련 증빙은 적정하게 구비되었고 정산 후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 가지금 수령액은 56만 5천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지금 사용내역서 보니까 인사부 회식대금, 그다음에 제조공산 3라인 직장체육비 다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산 후 잔액 15,000원을 회수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가지금 사용 내역 보면 복리후생비인데 제조비하고 판관비를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지금이 지금 56만 5천 원이죠. 따라서 대변에 56만 5천 원 하고 차변에 복리후생비, 판관비 20만 원, 제조경비 35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을 회수했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영업부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138만 원을 납부했다. 그리고 납부 당시 회사는 전액 보험료 비용 처리했다 이거겠죠.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는 월할 계산하기로 한다. 그러면 성급 비용을 계산해야죠. 따라서 2개월치를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138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시면 1개월이 되는 거죠. 여기에 2개월을 곱하시면 23만 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차변의 성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미지급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첫 번째는 급여 미지급이 있어요. 근데 매월 말일이 급여 지급일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지금 당기말 현재 시점에서 결산 시점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12월 30일 날 급여 지급일자가 도래했죠. 이때는 채무가 확정된 겁니다. 기간 경과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아니죠. 요것에 대해서는 추정 채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 경과 영업부서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제조공장 생산직 급여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차변의 임금 하면서 제조경비죠. 그리고 대변의 확정 채무인 미지급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간 경과 이자 비용은 차변의 이자 비용, 그다음에 영업부서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요것에 대해서는 다 지급 시점이 월말이 아니죠. 따라서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일곱 번째,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특허권, 지금 장부가액이 500만 원 되겠죠. 근데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어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데 회수 가능 가액은 300만 원이다.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손상차손은 어떻게 계상됩니까? 회수 가능 가액 300만 원에서 장부가액을 빼면 되는 거죠. 결국 200만 원이 손상차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하면서 대변에 직접 상각법이죠. 따라서 특허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 10월 11일 날 취득한 상장법인 한강주식회사의 주식이 12월 30일 현재 한 주당 시가가 12만 원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에 취득했어요? 100주를 1000만 원에 취득했다는 얘기죠. 결국 한 주당 1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거 결산일에 회계를 처리하게 돼 있어요. 평가 손익 보시면 공정가액 12만 원 곱하기 100주죠. 그러면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장부가액이 10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대해서 평가 이익이 발생된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에 대한 거 200만 원 증액하시고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것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보시면 단기 채권으로 계상된 외화 채권 잔액은 미국의 소로스에서 차입한 $10,000로 차입일 현재 환율은 1,000원인데 지금 기말 현재 1달러당 1,100원이 됐대요. 그러면 환산손익 즉 기말 공정가액이 $10,000 곱하기 1,100원이죠. 근데 장부가액은 $10,000 곱하기 1,000원이에요. 결국 부치가 늘어났어요.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100만 원만큼 늘어났죠. 따라서 이것은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만 원 늘리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 기말의 장기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장기채권 합계하고 A, B 이렇게 했죠. A 보면 내년도 전액 상환 예정이고 장기채권 B는 2년 후 상환 예정이죠. 따라서 내년도 상환 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유동성 대체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차변의 장기채권 6천만 원, 그리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6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났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1월 10일에 구입한 기장치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해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에 없다고 되어 있죠. 그 시에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이랬어요. 기장치 보통 예금, 국고보조금. 그래서 기기장치 1,000만 원에 기기장치 차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기기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나누기 5년 하시면 매년 200만 원씩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구입했기 때문에 1년치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하고 상계 처리합니다. 결국 500만 원 나누기 5년이니까 매년 100만 원씩 국고보조금을 제거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2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기장치 100만 원을 제거하시고 차변의 국고보조금 기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감가상각비 100만 원 대변이 있던 걸 없애고 차변에 100만 원만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되는 겁니다. 12번째는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구하는 문제죠.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480만 원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개발비는 정기 초에 설정되어 정기 초부터 사용하였고 모든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상각한다. 지금 개발비 미상각 잔액은 이게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년간 상각했어요? 1년간 상각했죠? 따라서 잔여 내용 연수는 4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비를 구할 수 있죠? 취득가액에서 내용 연수인데 지금 미상각 잔액을 줬어요. 그러면 내용 연수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80만 원 나누기 4년 하시면 120만 원 무형자산 상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변의 개발비 120만 원,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13번째 문제도 결산 문제에서 종종 나옵니다. 지금 법인세하고 4,620만 원 하면서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선납 세금 개정을 줘야하니까 1,000만 원이다. 법인세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따라서 차변에 법인세금 4,620만 원하고 선납세금이 있던 것을 대변으로 해서 제거시키죠. 그리고 나머지 미지급세금 3,620만 원은 내년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15번째 문제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을 줬네요. 그리고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는데 당연히 100%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제조부문 2,500에서 1,900 차감하시면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부문 4,800에서 1,350만 원을 차감한 3,450만 원이 추가 설정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기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차감하면 추가 설정액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분계를 하시면 되는 거죠. 차변의 퇴직급여 재정비는 600만 원, 판관비는 3,450만 원. 요것에 대해서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16번째 문제 보시면 기말 재고 자산의 내역을 줬네요. 그리고 비정상 감모분에 대하여만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비정상 감모는 원재료만 돼 있네요. 제품은 감모 없어요. 제품은 정상 감모라고 그랬죠.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재료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금액은 얼마?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대변의 원재료하고 타기정 대체 80만 원 하면서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차변의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은 5문제 정도가 전세무 2급에서 분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앞에 챕터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 마지막 여러분들이 한번 분기에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